디톡스 하시는 분들 어디 배고픈 거 견딜만 하십니까? 예. 배가 부르다고 제가 거짓말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견딜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다시 하는 주간이 돼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지금쯤 어떤 몸 상태인지는 저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난생 처음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묵은 독소를 대청소하느라고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은 2번 내지 3번 정도 하면은 할만합니다. 얼만큼 배가 고플까? 한 끼 굶었을 때 느끼는 허기감,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5번, 6번 하면은 일을 하면서 해도 배고픈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나갈 독소가 있을 때는 독소도 이렇게 좋은 보금자리 그냥 버리고 나가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몸부림을 치는 것을 봐요. 꽃샘추위도 뭐예요? 동장군이 물러가기 싫다고 몸부림치는 추위 아니겠습니까? 또 촛불을 후 하고 불어서 꺼봐도 꺼지기 직전에 가장 환한 빛을 내다가, 즉 버티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들다 할 때는 뒤집어 생각을 하시고, 야, 이렇게 힘든 것 보니까 얘가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버티면 버티는 자에게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와의 전쟁에서 이기시고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 죄악의 독소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에게 제일 두려운 질병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계속 아프다고 할 때에 혹시 암 걸린 건 아니야? 그런 생각 아마 한 번씩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1971년도에 암과의 전쟁을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왜 갑자기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나 하고 배경을 살펴보니까 바로 그때 미국에서 달나라를 정복하자고 아폴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성공했고 드디어 인간이 달을 밟을 수가 있게 되면서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그 당시 전쟁 중에서는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된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2년부터 3년간 15억 달러를 암과의 전쟁을 위해서 쓰겠다. 그리고 미국 독립 200주년이 되는 해에 드디어 승리했다라고 잔치를 한번 펼치고 싶어서 정말 야심찬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1971년도에 선포했고 올해가 2026년이면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한 56년 지났죠. 참 많이 지났어요. 3년이면은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56년이 지난 지금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제가 챗 GPT한테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3년이면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거라 그렇게 야심찬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암과의 전쟁이 끝났는가 하고 질문을 했어요. 앞에 여러 가지 말 잘하잖아요, 챗GPT.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애초에 전쟁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가는 중이다. 전 이게 명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암과의 전쟁은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애초에 암과 이런 식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전쟁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이제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다. 정말 명답인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 기대 수명이 뭐예요? 지금 현재 이런 의학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 지금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 수명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2017년도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만 계속 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수명대로 산다고 하면은 내 생애에 암에 걸릴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 남자들은 그때 한 80세 정도는 평균 살았으니까 80세 정도까지만 산다고 해도 살아생전에 암에 걸릴 확률이 39.6%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남자 5명 중에 2명은 자기 살아생전에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86세까지 평균 수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정도 평생 산다고 하면은 33.8%가 살아생전 나에게도 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암에 걸려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암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주제가 되겠지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5분의 2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은 현저하게 암 발생률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분명한 것은 2017년도보다도 암 발생률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이런저런 장난으로 좀 착시 현상이 느껴지게끔 설명하는 방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가 암 걸리면 이대로 죽는 건가 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암 힐링의 비결, 오토파지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5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이 암과의 전쟁에서 챗GPT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암과 싸우는 이 모든 방법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니야? 방식 자체가 틀린 건 아니야?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쪽의 전문가들조차도 새로운 방법을 찾고 연구하면서 의학적으로 발표한 논문이 굉장히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암 전문 천연치료 요양병원을 법에도 없었던 그 시절에 도청을 40번을 쫓아다니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암 전문 천연치료 요양병원을 설립을 했고, 그 뒤로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암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정말 혼신의 심혈을 기울여 가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의학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좀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학적 연구 결과는 오토파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라승화 씨가 제가 중국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일주일 하고 저는 돌아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100여 명의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라승화 씨는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고 손이 쥐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뭐 치료되겠다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집에 있기 무료하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중풍이 온 것처럼 반신불수가 되어서 병원을 갔더니 중풍이 아니고 뇌 속에 주먹만한 뇌 종양이 신경을 눌러서 찾아온 증상이다라고 진단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수술합시다. 수술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1차 수술을 했는데도 회복이 안 돼요.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또 갔더니 재발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2번째 수술을 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말도 못하고 소리도 안 나요. 소리 자체가 안 나요. 또 갔더니 재발됐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시 수술합시다. 뭘 몰라도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는 손 못 댑니다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왔는데 오토파지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에게 처음으로 이쪽으로 가면 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짧은 일주일 동안 디톡스를 하고 저는 왔는데 이분은 그 뒤로 그 배운 디톡스를 3개월 동안 계속 했다고 그래요. 밥을 전혀 먹지 않고 이걸로만 3개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주일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본 것은 이 팔이 잘 안 올라갔는데 한쪽 팔이 쭉 올라가는 변화가 있었고 컵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이게 잡아진다고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디톡스를 한 다음에 자기가 옛날에 입었었던 바지를 가지고 찍었는데 15kg가 빠졌어요. 그냥 근육이 빠진 게 아니고 복소와 독소의 주머니가 되는 지방이 주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팔이 다 움직입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 다음 1년이 돼서 또 가서 2번째 강의를 하는데 말을 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왔고 말을 해. 그런데 단어가 뒤죽박죽 하는 말을 해요. 소리도 안 났는데 그래도 말을 하면서 막 뒤죽박죽 하는데 그 다음 또 1년 있다 갔더니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1년 있다가 설악산까지 부부가 왔어요. 완전히 암덩어리는 사라졌다라고 진단을 받았고 앞에 나와서 체험담을 멋지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지만은 암과는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오토파지가 가장 어려운 질병 암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손자병법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좀 비슷한 말을 찾으면 지피지기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불태다라는 말은 있어요. 100번 싸워도 패배하지는 않고 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암과의 전쟁에서 암지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전법으로 싸워야 내가 패배하지 않을까? 자, 암이 생겼다. 엊그제 부부싸움 한 거 가지고 생긴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진단을 했을 때 가장 초기에 발견한다 할지라도 1cm짜리 정도에서 찾을 때, 의학적인 현대의학의 진단 기구로는 5mm 이하의 사이즈는 있어도 발견이 불가능합니다. 1cm일 때는 증상이 있어서 찾은 것이 아니고 그냥 때가 돼서 검진받다가 우연히 찾는 정말 재수 좋은 발견입니다. 자, 그러면 암으로 진단이 가능한 1cm짜리 암세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암세포는 하나가 2개로 복사가 되고 2개가 각자 또 2개로 복사가 되면 몇 개예요? 4개, 8개, 16개 배수 분열을 하는데 1cm짜리 가장 초기에 발견된 암덩어리는 벌써 10억 개 정도의 암세포가 뭉쳐있는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크기로는 1cm짜리 덩어리예요. 이것은 암세포가 30회 배수 분열을 하면은 1cm짜리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크게 2종류로 나뉘어져요. 그 자리에서만 얌전하게 자라주는 암세포가 있고 다른 동네까지 전이가 되는 암이 있는데 어떤 암이 더 무서울까요? 얌전한 암덩어리는 커도 자르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전이가 되는 암이 무서운 거예요. 자, 전이가 얼만큼 되냐? 1cm 초기에 발견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50%는 전이가 된 것으로 현대의학은 분석을 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자, 보세요. 암세포 하나짜리 크기가 0.01mm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데 0.1mm가 됐다 그러면 1000개가 뭉친 거예요. 1mm면 100만 개, 지금 본 1cm는 10억 개, 30번 배수 분열하면 나오는데 문제는 전이가 되는 암일까봐 두려워하는 거고 그럴까봐 조기 진단 자꾸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CT 촬영인데 CT 촬영은 여기를 딱 잘라서 여기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단층 촬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mm 밑에를 또 찍어요. 그 사이에 껴있는 암은 있어도 발견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5mm 이하의 암세포는 발견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전이가 되는 암은 일반적으로 처음 발병된 원발병소와 여기서 전이가 되어 새끼를 친 전이암은 10대 1의 비율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재수가 좋아서 1cm였을 때 발견을 했어도 만약에 전이가 되는 암이라면 50%는 전이가 됐는데 1cm의 전이암은 크기가 얼마가 될까요? 10대 1이니까 1mm짜리입니다. 그러면 1mm 전이암은 혈관을 타고 돌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부위일지라도 가서 착상할 수 있어요. 5mm 이하는 발견이 불가능한데 1mm짜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전법으로 싸워야 정복이 가능할까? 우리가 발견했다 하면은 1cm 일대인데 이미 50%는 전이가 된 암일 수가 있고 적어도 10년은 걸려야 1cm짜리 암세포가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두 종류의 암이 있다고 그랬는데 처음 발병된 원발암이 거기서만 계속 자라면은 잘랐다 그러면은 끝날 수 있어요. 문제는 전이암인데 우리 몸에서는 그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암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음식만 겹치기로 먹어요. 암이 좋아하는 미세먼지 있는 곳에서 주로 삽니다. 거기다 또 담배까지 피워요. 술까지 먹어. 그리고 해롭다고 하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한번 미워하면 죽어도 용서를 또 못 해줘.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같은 원인으로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유전자 망가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로 전이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 유전자도 망가지면서 암세포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혈관벽을 뚫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혈중 순환 암세포가 돼요. 그래도 우리 몸에서는 흘러다니는 것까지는 뭐 어찌어찌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은 다른 조직으로 들어와서 착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유전자가 또 있습니다. 계속 암이 좋아하는 생활 습관이 모아질 때에 드디어 그 암이 혈관 밖으로 나와서 어느 한 조직에 달라붙어요. 이걸 막아주는 것까지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암이 시작하고 전이암인데 10대 1의 사이즈로 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암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전법을 크게 요약을 해보면 잘라내는 수술요법이 아주 대표적인 암치료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cm짜리를 발견했어도 이미 전이암은 1mm인데 어디 있는지 있어도 보여줘도 발견이 불가능한데 어디 있는 줄 알아야 잘라낼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싹이 한참 커서 10년 정도 자란 것 정도로만 자를 수가 있는데 이 방법으로 어떻게 암이 정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방사선요법은 어떨까? 1mm짜리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다가 쏴서 죽입니까? 그리고 암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정상세포가 살짝 빗맞으면 얘가 또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또 다른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항암치료는 어떨까? 암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전법인데 정상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똑같이 망가져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방법으로 완전히 암을 정복하기는 이론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암 전문가들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 치료법은 완치를 위한 치료법이 아니고 5년 정도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에 5년만 살면은 완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자 오죽하면 이렇게 말장난을 했겠습니까? 5년 1개월만 있다가 죽었어도 이 사람은 완치자로 통계는 남습니다. 5년 정도 평균적으로는 연장하는 치료법이지 완치용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의 암 전문 의사인 곤도 마코트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출판을 했는데 암과 싸우지 말아라. 그 책의 내용은 암과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싸워도 생명이 조금 연장되는 효과는 있지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연장되는가 하고 보니까 항암 치료 받을 때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힘든데 그 기간 정도 연장되는 것 같더라.
그걸 알면은 그거 좀 살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치료를 끝까지 받았을 때 이분 책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은 정상세포도 같이 죽어요. 그러면 소화기관이 망가집니다.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영양결핍이 옵니다.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는 악액질 상태가 돼서 그 모습을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질 않아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 마지막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신경세포까지 같이 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치료 끝까지 가면은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몰핀 아니고는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습니다. 몰핀도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줄어드는 것이지 여전히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론적으로 그 항암 치료 받는 정도 연장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해야 될까? 암과 싸우지 말아라. 그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런데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그것 말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백투에덴에서도 이 디톡스, 오토파지 이런 방법으로 암 환자들과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백투에덴 힐링 센터를 운영하게 될 때에 최경의 참가자가 오셨는데 82살이에요. 이분은 암이 걸렸는데 직장암이었어요. 대장암이 아니고. 너무 항문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항문을 살릴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장루를 차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장루가 뭡니까?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알아듣게 대답을 해서 똥주머니 차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82살까지 살았는데 똥주머니까지 차면서 그 짓을 해야 되느냐? 안 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또 얼마나 애가 타는지 설득을 아무리 해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대로 사는 날까지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않고 암 환자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백투에덴 힐링 센터를 이제 어떻게 알아보고 비행기 타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장이 꽉 암덩어리로 막히니까 변이 안 나와요. 15일이 지났는데도 변이 안 나오면 변독이 온몸에 퍼져서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를 하고 뜸 치료도 하고 고열 찜질 치료도 하고 했더니 암덩어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설사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설사로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드디어 변이 나오는데 초승달 모양의 변이 나와요. 암덩어리가 이제 누른 자국이 있는 거예요. 반달 모양으로 나오더니 한 달 반 되니까 떡국 같은 변이 나오는 겁니다. 3개월을 했어요. 얼굴이 변독이 다 빠지면서 화사해졌습니다. 통증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니던 병원에 갔더니 그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콩알만한 거 하나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정말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적어도 이쪽의 전문가들이 찾아낸 방법들만 모아서 치료할 때에 생각한 것보다도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들을 저는 지난 35년 동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토파지라고 하는 게 뭘까? 오토파지는
우리 몸이 30조, 40조 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마다 오토파지가 있어요.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은 오토, 스스로, 파지, 먹다. 우리 몸에서 우리 세포를 먹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박테리아도 내 세포를 먹어요. 바이러스도 먹습니다. 곰팡이도 먹어요. 그런데 얘들이 먹으면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먹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밀려오고 그 장기가 망가져 버립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먹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962년도에 벨기에 생화학자 크리스티앙 드 듀브라고 하는 학자가 이름을 오토파지라고 하자. 내 몸에서 내 스스로 뭔가를 뜯어먹는 뭔가를 우리가 발견을 했는데 오토파지, 한국말로는 자가포식, 자기 스스로 뭔가 뜯어먹는, 마치 우리 몸속에서 내가 내 걸 뜯어먹기 때문에 아무거나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내 몸에 필요 없는 쓰레기, 독소, 염증,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것들만 먹어가지고 이걸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 중에 일본의 공과대학 교수인 요시노리 교수가 40년 동안 이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를 작동시키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것들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내 몸에 쓸데없는 염증, 쓰레기, 그리고 이 쓸모없는 암세포를 뜯어먹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을 치료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요시노리 교수에게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암 치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일리 있을까 하고 엄청난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의학 논문을 찾는 펌메드라고 하는 이 탐색기에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오토파지. 그랬더니 오토파지 최초의 논문은 1963년도 이름 처음 명명한 그때부터 논문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2000년도부터 막 갑자기 요시노리 교수 때문에 논문이 증가되기 시작을 하고 2026년도까지 발표된 논문 숫자가 자그마치 10만 8천 종류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고, 저는 그 중에서도 과연 암세포 치료에 효과가 있을까? 이쪽 논문만 몇 편을 요약해서 이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의사들이 받기를 원하는 최고의 상, 노벨 생리의학상을 의사도 아닌 공과대 교수가 받을 때는 혁혁한 공헌이 아니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 발견이 야, 이건 정말 새로운 치료법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상을 준 것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모든 사람 세포마다 오토파지 시스템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스위치를 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킬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여기 뉴트리언트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였어요. 여러분, 영양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배가 부를 때 받을까요? 배가 고플 때 받을까요? 배가 고플 때 받겠죠. 그래서 하루에 2000kcal를 쓰는데 보통 사람들은 2000kcal를 먹어요. 그런데 500kcal만 먹는다. 돈이 없어서 2000kcal 쓰면서 500kcal를 쓰면은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참 서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뭘 알고
돈을 내면서 500kcal 먹고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는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네. 소망이 있겠는데 기뻐서 얼굴이 화색이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투 에덴에서는 이런 여러 논문을 찾아보고 2000kcal를 하루 살아가면서 쓰는데 하루에 500kcal만 먹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임상 실험들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논문에 나온 대로 진짜 몸속에서 여러 가지 기전들이 그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500 먹고 2000 썼다. 그럼 얼마가 칼로리가 부족합니까? 1500이 부족해요. 세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앉아서 죽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세포 속에 있는 오토파지 유전자가 500 먹고 2000 쓰네? 이걸 계산하는 단백질도 있어요.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 없다. 오토파지 유전자 네가 활성화가 돼야 되겠어.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파고르라고 하는 자동 청소기 단백질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포 속에 있는 쓰레기들만 다 모아요. 염증, 고름덩어리, 미토콘드리아 망가진 것, 쓸데없는 암세포 단백질, 이런 것들을 싹 모으다 보니까 다 모아졌어요. 그러면은 걸레질 할 때 원리와 비슷합니다. 걸레 이렇게 모을 때는 쭉쭉 밀면 되지만 쓰레기가 많아지면은 요 단백질은 자동으로 쓰레기 양에 맞게끔 커집니다. 다 모아지면은 걸레로 그 쓰레기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딱 싸는 게 기술인데 여기 세포에서는 얘가 자라가지고 360도로 폭 싸버려요. 쓰레기 봉지 속에 들어간 이 쓰레기들을 리소솜이 찾아와서 구멍을 뚫고 후 하고 딥 키스를 합니다. 그 리소솜 효소는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해주는 효소예요. 분해해놓고 보니까 고름덩어리도 단백질이고 에너지로 써먹을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조각도 쪼개놓고 보니까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1500kcal를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마그네슘, 인,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돌아가면은 내 몸에 쓸데없는 쓰레기들이 다 청소가 되어 깨끗해지는, 그래서 별칭을 오토파지를 자동 청소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부족한 칼로리를 쓰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와 염증과 쓰레기들이 싹 치워지니까 놀랍게 질병이 치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벨상까지 주게 된 거예요. 파고르라고 하는 요 쓰레기를 치우는 걸레가 하나, 쓰레기가 나타나면은 얘가 유전자에 의해서 나옵니다. 자동 청소기가 세포마다 있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평상시에는. 쓰레기가 생기면 요 단백질 덩어리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효소들의 도움으로 이 속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모아서 다 모아지면은 오토파고즘이라고 하는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가 되고, 그때 리소솜이 찾아와서 딱 껴안습니다. 오토 리소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소솜 효소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가 되면은 다시 새로운 세포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에너지로 사용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보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가 질병이 걸려 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 과정만 잘 돌아가면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걸리지 않고 또 신선한 세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병이 걸리느냐? 모든 세포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도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온다. 파킨슨은 도파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찾아오는 질병인데, 도파민을 만드는 흑질이라고 하는 세포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도파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파킨슨이 온다는 거예요.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면 이게 싹 청소가 되면서 도파민이 만들어지고, 지팡이 잡고 왔었던 파킨슨 환자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또 당뇨병, 췌장에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요. 쓰레기 쌓일 때마다 청소를 그때그때 해줬으면 멀쩡했을 텐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일형 당뇨가 옵니다. 세포 벽에 붙어있는 인슐린 리셉터 초인종에 과산화 지질과 같은 쓰레기가 쌓여서 누르는데도 안 눌러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이형 당뇨가 오기도 해요. 오토파지 방법을 쓰면 놀랍게 40년, 45년 된 합병증까지 밀려온 말기 당뇨병 환자들이 놀랍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병 손바닥을 엎었다 젖혔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아주 쉽게 되는 병이다. 경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들, 필요하면 바이러스도 얘가 먹어가지고 녹여버립니다. 또 퇴행성 신경질환, 그 쓰레기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쓰레기가 여기 대뇌피지에 막 쌓여요. 보통 사람들도 다 쌓입니다. 그러나 오토파지가 그때그때 청소해 주니까 120달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오토파지 스위치 한 번도 켜지 않으면 그 쓰레기가 가득 차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보면서도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오토파지를 중간중간 해줄 때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엠보저널 2021년 10월 1일자로 발표된 연구 결과, 여기 막 연구한 연구원들이 뭐 한 40-50명 돼요. 전 세계적으로 연합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토파지 기능 장애가 있을 때, 있는데 스위치를 켜지 못할 때, 그때 결론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대사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감염질환, 근골격계 질환, 안구장애, 뭐 황반변성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토파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과 질환의 녹내장, 황반변성 다 치료 쉽지 않습니다. 칼을 대도 막 이것저것 찢으면 원래 상태보다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오토파지는 칼을 대지 않은 수술요법과 같아요. 아무거나 자르지를 않습니다. 다 필요한 것만 뜯어내요. 황반변성 한 번 나빠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오토파지를 70여일 꾸준히 했더니 눈이 보여요 하는 그런 황반변성 환자들 우리가 여러 명 봤습니다. 또 천식, 대장암, 크론병, 감염성 질환, 부상. 제가 4m 높이 나무 위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나무를 자르다가 떨어졌는데 4m에서 밑에 콘크리트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고상한 생각할 것 같은데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오른손에 들려있는 톱이 이리 들어오면 이건 뭐 이유 불문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 여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요거 드는 거 하나밖에 생각 못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먼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나온 지 5년이 되는데 그 5년의 기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병원 갔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직원한테 병원에 실려가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대요. 설악산입니다.
아니 LA에 있어야 될 내가 왜 설악산에 있느냐. 그러고 바로 또 처음 물어보는 것처럼 여기가 어디냐. 수십 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뇌출혈이 왔어요. 여기 안화뼈는 다 파손졌고 흰자 검은 자가 출혈로 구별이 안 돼요. 여기 광대뼈 밑에는 새카만 피가 가득 차 있고 거기다 기억상실증까지 오니까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 넣고 최소한 40일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침에 딱 하루 저녁 중환자실에서 자고 나오는 밥을 보니까 없던 질병도 생기게 생겼어요. 제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야. 그래서 다 거절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먹는 그 디톡스 효소 다 가지고 와라. 그것만 먹었어요. 그런데 40일 걸린다고 한 그 병원에서 제가 딱 7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사람 처음 본데 오토파지를 했더니 여기 피떡 이게 얼마나 좋은 에너지입니까? 칼을 대지 않은 수술이 진행되면서 쫙쫙 빨아가지고 에너지를 쓰는데 그거 피 제거하는 수술보다 더 빨라요.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좋아서 퇴원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강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큰 부상을 입었을 때는 낯선 것 같아도 뭐가 또 돌아다니는 게 있죠. 오토파지가 최고입니다. 아토피, 건선, 알러지, 비만, 관절염, 관절통, 비염, 중이염, 폐암, 유방암, 심혈관 질환, 이 모든 질병들이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으로 이 논문에 나와 있고,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오토파지 스위치 키면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토파지, 여러분들 이번에 육적인 오토파지만 하지 마시고 영적인 오토파지도 꼭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토파지가 뭘까? 내가 밥을 안 먹어야 오토파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고 보니, 내가 먹어야 사는데 안 먹기로 작정을 하고 며칠 안 먹었더니 나는 죽은 줄 알았더니 그때 오토파지는 살아나면서 나를 살리기 위한 일들을 하더라. 그 어떤 인위적인 칼이나 인위적인 약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속에 오토파지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시고 오토파지가 작동하게 하면서 나에게 질병을 가지고 온 그 모든 쓰레기들을 기꺼이 다 거두어서 분해해버리고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면서 다시 생명을 소생시켜주는 이 육적인 디톡스만 하지 마시고 영적인 디톡스를 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모든 치료 기별, 치료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주님, 창조주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그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오토파지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지금까지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었기 때문에 쌓인 쓰레기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놨더니
정결하게 청소해서 씻어주시고, 그 정결하게 씻어진 그 그릇 속에 치료의 영, 늦은 빛 성령 부어주시면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체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금자 씨가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자궁암이 걸렸는데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고 잘랐고, 또 항암 치료해야 되니까 했고, 그런데 또 재발되고, 그래서 자궁암에서 전신의 뼈로 암이 다 번지니까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심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안 되니까 가장 독한 항암제를 한 달 동안 투여를 하는데 하나도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과장님이 내 평생 암 환자들 많이 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이 독한 항암제를 맞고 뭐 부작용은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 하나도 안 줄어드느냐. 그런데 이분을 상담을 해보니까 마음의 오토파지가 필요한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미움으로 응어리가 지면은 그걸 감싸고 있는 육체도 암덩어리로 응어리가 집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아저씨 미워하면 괜찮아요. 잠깐 미워하다 또 사라지니까 또 그럭저럭 사는데,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 미워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분은 남편을 그렇게 미워해요. 그런데 남편을 아무리 미워해도 죽고 나면은 그래도 그분이 참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이분은 남편이 10년 전에 죽었는데 아직도 미흡돼. 지금도 이름만 딱 떠올려지면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쓴다나 그래요. 그 미움이 있으니 이게 암덩어리가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항암제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는데 일단 원인을 알았어요. 그걸 좀 풀으라고 다 해도 그건 안 된대요. 그래도 그것을 해야만 되지. 항암제로도 안 죽는 이 암덩어리가 어떻게 사라지겠느냐. 계속 말씀을 한 일주일 정도 듣더니 이분 마음속에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 같아요.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더래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뭔가 울컥하고 밀려오는데 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자동차 뒷반바 붙잡고서는 그 자리에서 막 울며 불며 한 시간을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만 잘못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니 자기도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진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부족한데도 그런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랑이 밀려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고 나서 보니 그 남편도 야, 이런 나하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남편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미안하더래. 미움이 싹 풀어지니까 암덩어리가 풀어지는데 그 다음 병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신에 퍼졌던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대.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또 나 평생 암 환자 치료해 보는데 이런 케이스 처음 본다. 찍어보는 것으로는 분명히 깨끗한데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죄송하지만 조직검사 한 번만 하게 허락을 해줘라. 조직검사 언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암인지 아닌지
진단할 때 찍는 거예요. 다 나은 사람한테 무슨 조직 검사를 합니까? 자기가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 미안하지만 한 점만 떼어줄 수 있느냐? 자기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왔다. 일주일 뒤에 결과를 보러 가는데 갔다 와서 이분이 하는 소리가 조직검사상으로도 암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20여 년, 25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마음이 조금 잠깐 변해서 잠깐 없어졌다가 그냥 또 암이 다시 나온 건 아닐까? 철원에서 한 노부부가 설악산 백퇴대에 오셨어요. 제가 이분 사진을 놓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하는 중에 그 사람 자기 친척이래. 그때 자기가 에덴병원 보낸 거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70대 후반인데 얼마나 건강한지 남의 집 일까지 다니면서 건강하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오토파지도 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토파지를 하려면 내가 쓰는 칼로리, 내가 먹은 칼로리를 정확히 재는 저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울이 AMPK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칼로리를 쓰는데 내가 오늘 먹은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 얘가 정확히 잽니다. 쓸 것만큼 못 먹었다? 그러면은 얘는 ULK1 단백질에게 신호를 줘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오토파지 스위치 네가 켜. 쓰레기라도 모아서 써야지, 아니면 죽는다. 이때 오토파지 스위치 켜진다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메커니즘들이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오토파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다 증명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토파지와 암 치료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나올까? 저는 오토파지 쪽만 연구한 게 아니고 만병의 근원은 독소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 독소를 청소해주는 디톡스까지 같이 묶어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토파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간단하죠? 쓰는 것보다 덜 먹기만 하면은 오토파지 스위치고 만병이 치료되니까 오늘부터 물만 마시면 모든 병 치료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디톡스 학을 보면 결국은 독소 때문에 병이 생기는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독소가 싹 풀어져서 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종류의 영양소들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여러 논문을 보면 오토파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0kcal 쓰는데 500kcal 정도 먹으면 완전히 굶지 않아도 오토파지 스위치 켜진다라고 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서 칼로리로는 500kcal를 먹습니다. 그런데 영양소 종류로는 여기 있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는 것을 먹으면 오토파지 학자들이 봐도 그러면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겠다. 디톡스 학자들이 볼 때는 그 정도 평상시 먹기 어려운 영양소들을 다 먹으면은 영양결핍 전혀 없겠다, 해독되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먹고 있는 오토파지 디톡스 식품을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배가 안 고파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만 처음 하기 때문에 좀 배가 고플 뿐이지 그 독소 다 빠져나가면은 할만합니다. 자, 제 대학교 때 가장 친한 절친 김병욱 교수가 부인과 함께 설악산 힐링센터를 와서 좀 지내다가 차 타고 가기 직전에, 야, 친구야, 나 암이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림프암 사기라는 겁니다. 가슴에 20개 정도 암이 산탄처럼 박혀 있고, 그리고 그때 자세히 보니까 여기 목에 탁구공만한 게 하나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은 안 되고 방사선도 안 되고, 지금 전법으로는 딱 하나, 항암 치료밖에 안 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차를 타려고 하는데 10분 동안 요약해가지고 오토파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딱 병원 치료를 접고 내려왔어요. 오토파지 강의를 듣더니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하는 이 오토파지 식사만 하고 다른 건 일절 밥을 안 먹고 77일을 했습니다. 몸무게가 한 20kg 정도 빠졌고, 그리고 배고픈 거는 딱 한 끼 굶었을 때만큼만 배가 고파요. 77일 해도. 그랬더니 여기 보이는 게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가는 날짜가 돼서 가서 찍어봤더니 여기 20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기는 겉으로 볼 때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찍어보니까 콩알만한 게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 너무 좋아가지고 방사선 치료 이제 합시다. 그래서 제 친구가 저는 지금 방법대로 그대로 가고 싶습니다. 의사가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한참 고민을 하더니 항암 치료 한 것보다도 좋으니까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대로만 하시고 중간중간 나도 궁금하니까 검사 받는 날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5년이 지났습니다. 암덩어리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도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살아요. 여러분, 오토파지와 디톡스를 같이 통합적으로 한번 0-6의 오토파지 디톡스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좀 넘어갔지만 이거 강의를 안 하면 헷갈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오토파지를 좀 연구하는 사람이 보면은 계속 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오토파지와 암치료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런 논문들이 많아요. 암 초기 때는 그 망가진 걸 싹 뜯어가지고 청소해줘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면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 이건 어떤 전문가도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암 말기일 때는 암이 자살할 수도 있는데 죽으려고 하는 암세포를 오토파지가 자꾸 청소해가지고 살려주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암세포 밥을 대주어서 오히려 말기에는 암을 더 크게 해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었어도 이거 강의 안 듣고 가면은 한마디만 좀 이쪽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획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시간을 쓰겠습니다. 여기 캔서 2013년 8월 달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기에는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지만 오토파지 암 말기에는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쓰는데 여기 제 눈에는 무엇으로 오토파지 스위치 켰는지가 크게 들어와요.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가지고 했어요. 자, 이제 암세포 초기에는 오토파지를 하면은 정상세포로 돌아가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이걸 하면은 암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기에는 오토파지가 쓰레기 모아서 암세포 에너지를 제공해 주면서 오히려 암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논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때 쓰는 오토파지 개시제는 라파마이신, 닐로티닙, 항암제 계통의 물질들을 씁니다.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죽는 문제가 있는 약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의 논문을 보면은요, 저는 제 얘기를 하나도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최근의 논문에 보면은 물론 오토파지가 암 초기에 예방을 하지만 말기에는 이 오토파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힘들게 옛날 쇠타 손으로 짜보신 적 있죠? 힘들게 쇠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뭐가 걸려서 딱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났어요. 그거 버린 사람 있습니까? 싹 예쁘게 도려내고 짝 입기 해서 계속 입지 않습니까? 이게 초창기 때 나오는 오토파지 시스템이에요. 조금 망가진 건 뜯어내고 새롭게 만들어서 씁니다. 그런데 코가 풀어지더니 한 3분의 1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이걸 짜깁기 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풀어 제쳐서 새로운 창간 만드는 데 쓴 것처럼 오토파지도 나 못지않게 똑똑해요. 너무 많이 망가졌어. 암이 너무 많이 진행됐어요. 그럴 때는 이걸 짜깁기해서 쓸 수준이 아니다. 그때 최근의 연구 결과가 발견한 것은 그때는 오토파지가 너 그냥 자살해라. 자살 명령을 얘가 주도해서 내린다는 거예요. 다 풀어 제쳐요. 그걸 가지고 새로운 세포로 다시 만들어진 재료로 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네이처지, 그 유명한 네이처지 2019년 1월 달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라졸라 연구소에서 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시간을 제가 줄여봅니다. 마지막에는 이 오토파지가 세포 사멸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그 연구자들이 다른 연구자들이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논문에 이런 후기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존 메커니즘으로 생각되는 오토파지라는 세포 재활용 과정이 계속 살려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세포의 죽음을 촉진하여 암 발병을 예방하고 마지막에는 너는 죽어라 치료까지 사멸 명령을 내리면서 한다는 발견은 완전히 놀라운 새로운 발견이었다. 세포 주기에서 마지막에 체크포인트 검문소를 거쳐갈 때에 너무 많이 망가졌을 때는 오토파지가 너는 고쳐서 써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살을 해라. 아포토시스를 해라. 그러면 그 재료 가지고 새로운 세포 만들 때 쓸게. 이런 후속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 2022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것을 화학적인 항암제로 쓰는 게 아니고 레스베라트롤 이런 천연 식물을 가지고 오토파지 스위치를 켰더니 말기에도 암세포 사멸 명령을 내린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은 라파마이신을 가지고 지금 오토파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만 년 동안 먹어오던 식품들을 가지고 먹어요. 그걸 식품으로 먹으면 암 환자에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걸 굳이 발효시켜서 먹으면 암을 더 크게 해준다고 하는 이론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말기에는 암세포 사멸 명령을 내린다라고 다른 논문에서도 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암세포 사멸 명령을 내리면서 초기에는 예방하고 마지막 후기에도 암세포를 치료까지 해주는 레스베라트롤, 커큐민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처럼 오토파지 스위치를 킬 때는 제 친구 말기였지만 싹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을 본 것처럼 놀랍게 회복이 가는 것을 현장에서 봅니다. 특별히 백퇴된 간 여러분들이 먹는 효소를 보면은 그 속에 지금까지 밝혀진 천연 식물 오토파지 게시제를 다 여러 개를 찾아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혹시 오토파지를 좀 연구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오토파지 천연 게시제들이 이렇게 논문에 의해서 확인이 됐고, 이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모아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 모방 식사라고 하는, 우리가 먹는 이런 이 오토파지를 하게 될 때에, 이 논문에 보면은 오토파지를 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뭔가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토파지를 한다는 얘기는 칼로리를 좀 적게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상세포는 생각이 있어서, 야,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막 점포를 2개, 3개 내는 성장정책을 쓰면 안 된다. 좀 어설픈 건 다 잘라서 버리고 요 본점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어디 경영 좀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상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하나를 2개, 2개를 4개, 이건 정말 경기 좋을 때 하는 일이고, 이렇게 적게 먹을 때는 걸어 잠그는 거예요. 살아남는 전략을 씁니다. 세포 성장은 안 해요. 세포 분열을 한다는 얘기는 비비비 꼬여있는 유전자를 풀어 제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딱 걸어 잠궜기 때문에 그때 항암제가 들어오든지, 원적이순 고열 찜질 에너지가 들어오든지, 암세포를 죽이는 어떤 파장이 들어오면 정상세포는 견뎌요. 그런데 암세포는 이 논문에도 보면 무조건 성장입니다. 다 벌거벗고 있어요. 유전자 다 펼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에 그냥 오토파지가 아니고, 오토파지를 하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이런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놀라운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수많은 임상 사례를 보고 저는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다. 지금 백퇴된 생체 전기 검진기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지금 검사를 했는데, 이걸 개발한 개발자가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여기 온양을 다른 일 때문에 볼 일이 있어서 온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친구는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 몰핀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서울대학에서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기계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맞춤식 치료 기계까지 지난 며칠 동안 만들었고, 그 중에 암 치료 기기까지 만들었어요. 일단 가장 어려운 췌장암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달 동안 오토파지를 하던 중에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정상세포는 살아 버티지만 암세포만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생체 전기로만 합니다. 제가 그 첫 번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3시간을 같이 앉아서 지켜보면서 순간순간 지금은 느낌이 어때? 느낌이 어때? 그러면서 딱 3시간 9번 해야 되는 걸 1번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몰핀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 거 제가 봤습니다. 맨날 어때? 통증은 어때? 똑같아요. 그래요. 똑같아요. 맨날 아픈 거야. 근데 이거 딱 1번 했는데 몰핀을 안 먹어도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혈당이 500까지 올라갑니다. 프로그램 한번 짜기 시작하면 5일 동안 잠을 안 잔대요.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설탕을 250g 반포를 하루 동안 퍼먹어요. 그렇게 삽니다. 혈당 안 오를 수 있겠어요? 500씩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그런데 오토파지 플러스 이 생체 치료기를 했더니 그렇게 끄덕도 하지 않던 혈당이 지금 94 나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내려가던 게 94가 나와요. 그리고 혈압은 280에 220. 평생 의사 하는 사람들도 처음 본대, 그런 혈압. 그 혈압약을 먹어도 안 되던 이게 지금 120에 8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암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오토파지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사용하면은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도 않고 또 암이 있을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최근의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 전쟁으로부터 꼭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의 원리들을 잘 적용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되게 해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정결하게 씻어지고 건강이 회복된 몸으로 주님 재림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